안녕하세요. 혈자이브 아저씨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얼마 전에요, 강원도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주최하는 유튜버 네트워킹 캠핑이라는 그런 행사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요. 이 행사는 춘천에서 진행됐고요. 내용은 강원도를 주제로 해서 참가자들이 각자 채널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그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이 춘천이니까 저는 아주 당연하게도 춘천에 가볼 만한 곳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춘천의 상징 의암호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단거리 사막산 케이블카와 내년 5월 5일에 개장한다는 레고랜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겠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참가자분들 중에서 삼각산 케이블카를 주제로 찍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제가 겹치게 될까봐 삼각산 케이블카는 포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고랜드를 주제로 만들어 볼까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또 세계 최대의 선사 유적지 훼손이라는 아주 민감한 이슈가 깔려 있어서요. 이걸 강원도 홍보 영상으로 만들기엔 조금 적합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 컨텐츠가 캠핑이다 보니까 춘천에서 노지 캠핑할 만한 장소가 있나 좀 둘러보기도 했었는데요. 춘천이란 도시 자체가 강을 끼고 풍광이 엄청나게 좋은 대신 주변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노지 캠핑이 가능한 곳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텔스 모드로 간단하게 차박 정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했는데요. 제가 워낙에 그냥 땅바닥에 팩질하면서 그 노가다성 텐트 치는 걸 선호하는 편이라서 춘천에서의 노지 캠핑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춘천에서 가까운 화천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춘천에 의암호가 있다면 화천에는 8호가 있으니까요. 8호가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마침 춘천에 온 김에 8호까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8호 쪽으로 캠핑을 나오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뭐 일부러라도 막 찾아가야 할 판에 이 8호를 이렇게 춘천까지 온 김에 안 가면 굉장히 서운한 일이죠. 화천 쪽으로 넘어가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노지 캠핑하기 좋은 장소로 딴산 유원지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딴산 유원지를 먼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내비에다가 딴산 유원지라고 치면 그냥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앞에 강 보이고 좋지요. 여기는 지자체에서 무료로 개방을 해줘서요, 뭐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 같은 곳이죠. 근데 이제 쓰레기는요, 뭐 여기 이렇게 쓰레기 모으는 것도 있지만 재활용 잘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각자 지역에 사시는 지역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셔서 직접 이렇게 다 담아서 자기 차로, 본인 차로 집까지 가셔서 집에서 댁에서 버려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다는, 그 캠핑, 노지 캠핑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딴산 유원지는요, 보기에는 좀 물이 많아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물이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할 만큼 깊지는 않고요. 이제 뭐 어른 한 발목 정도까지 차는 그런 깊이입니다. 물이 맑아요. 화천이니까 물이 맑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절벽은요, 저기다가 물을 좀 뿌려가지고, 겨울에 물을 뿌려가지고 빙벽을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 암벽 등반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빙벽 타는 거 연습하시는 초보분들이 오셔서 저기서 연습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강가에다가 바로 텐트를 칠 수 있고요. 차박도 물론 가능하고요. 진입로도 어렵지 않습니다. 승용차도 가능한 곳이고요. 이제 여기를 지나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데크가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와, 여기가 정말 무료 캠핑이 가능한 곳인가 싶을 정도로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여기는 다 좋은데요, 장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딴산 유원지 거기 다 좋은데 장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봐야 헛걸음이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화장실, 개수대, 앞에는 절벽, 그리고 강. 최적의 조건이죠. 이런 데가 없어요. 정말 몇 군데 찾기 힘듭니다. 노지 캠핑 장소로 정말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해요. 여기는 진짜 경기도권에서 좀 멀다는 느낌만 아니면은요,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만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노지 캠핑 장소로 정말 강추하는 장소입니다. 화천의 딴산 유원지. 이 장박 텐트 보이세요? 스커트를 흙으로 이렇게 묻어둘 정도면 도대체 여기서 알밖에 하고 며칠 동안 장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이 공간은 모두가 다 같이 쓰라고 지자체에서 무료로 개방해준 모두의 공간인데, 아니, 이걸 왜 특정 소수가 개인 사회주처럼 그렇게 막 혼자 점유하고 있는 거냐고요. 멀리서 기분 좋게 캠핑하러 왔는데, 저런 알바끼족들이 그냥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모처럼 귀하게 낸 시간을 허무하게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그런 일 겪게 되면 가봐야 자리 없다고 다시는 이 장소 찾지 않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장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박을 하려면 정식으로 유료 캠핑장에 돈 내고 떳떳하게 하시던가요. 아니, 왜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공간을 소수의 몇 명이 얍삽하게 혼자 점유하고 쓰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혹시라도 강원도 관계자분이나 화천, 군천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 딴산 유원지 오셔서 이 장박 텐트들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제 철거를 하시든지 뭐. 예. 여기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지자체에서 좋은 의도로 개방해서 참 좋기는 한데요. 여기 좀 기왕이면 모두를 위해서 관리까지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8호로 향해 봅니다. 원래 이름은 대붕호라고 했다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오랑캐를 크게 무찌른 그런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서 파괴할 파자에 오랑캐 오자를 붙여서 8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8호 바닥에는 중공군 2만 4천여 명이 수장되어서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중국 측에서요, 6.25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뭐 그런 입장,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공군 유해 발굴 작업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 참전한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유해 발굴 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그 나온 영화 있죠? 중국봉 아주 되게 심한 영화 장진호까지 개봉을 하면서 참전한 걸 요즘엔 인정을 하고 있죠. 근데도 유해 발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요, 8호의 물을 다 빼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외교적인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해 발굴 요청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6.25가 끝난 지가 벌써 7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물에 담긴 유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확률도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발굴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그 8호라는 이름에 그 오랑캐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다고요. 이름만이라도 좀 바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념비적인 전투 현장을 중국 측 요구대로 그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지들은 장진호라는 영화까지 개봉하고 중국 국뽕 그냥 한 사발 들이키고 그냥 막 흥행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지들은 겨우 오랑캐란 말이 기분 나쁘다는 건 그거 너무 억지 아니에요?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여러분 그 장진호 전투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번에 검색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우리가 북한까지 싹 다 먹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장진호 전투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분단 국가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투라네요.
6.25 발발 초창기에 우리 국군이 낙동강 이남까지 밀렸고, 이제 그 메가더의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북한군을 북쪽으로 몰아내기 시작한 얘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밀면 북한까지 전부 우리 땅이 되는 분위기. 이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 공산당이 중공군을 투입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곳이죠. 개마고원에서 유엔군을 기습 공격했답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를 비롯한 유엔군 1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라고 하네요.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1만 7천 명의 사상자 중에서요, 사망자가 1029명, 실종자가 4894명, 부상자가 4582명, 동상 등 비전투 요인에 의한 사상자가 7338명이었다고 해요. 뭐 전투가 아니라 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 동상에 걸려서 쉽게 말해서 얼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던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죠. 자, 이 장진호 전투의 패배 때문에 유엔군이 밀렸고요. 그래서 모두 전부 다 이제 유엔군은 후퇴를 하자라고 해서 모인 곳이 흥남부두예요. 흥남부두에서 이제 그 유명한 흥남철수 작전이 벌어졌고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아주 성공적인 후퇴 작전이었다고 하죠. 뭐 흥남부두 얘기 많이들 보셨죠? 예, 뭐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도 있고, 영화 국제시장의 첫 장면으로 유명한 흥남철수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 바로 이 장진호 전투를 요즘에 그 중국에서 중국몽을 치사량으로 맞고요, 영화로 개봉해서 대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유엔군만 피해가 큰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알고 보면 중공군도 피해가 굉장히 컸던 그런 전투예요.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면요, 이 전투에서 발생한 중국 측 사상자 숫자는 19,202명에 이르렀고요. 동상 등 비전투 요인으로 발생한 사상자 숫자도요, 28,954명이나 되는 등 총 48,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런 전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요, 딱히 뭐 누가 이겼다고도 누가 졌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냥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젊은 군인들만 엄청나게 죽어나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전투였죠. 뭐 중공군도 사람이고요, 젊은 나이에 이유 없이 끌려와서 총알바지가 된 사람들도 많겠죠. 아니 뭐 군인이 무슨 잘못일까요?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고, 명령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그냥 등 떠밀려서 온 거겠죠. 그래서 이 전쟁을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와서 죽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물속에 잠겨 있는 거 생각하면 중공군 애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 근데 본국에서는 그런 걸 왜 자랑 삼아가지고 자기들의 위대한 승리라도 되는 양 막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화를 개봉했는지 참 좀 그래요. 아무튼 이 장진호 전투는요, 미국에게는 진주만 사건 이후로 미국이 겪은 최악의 패전이라고 불린대요. 미국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전투에서 죽는 유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아, 지금 8호 얘기하고 있었는데 엉뚱하게 장진호 얘기로 좀 샜네요. 북한 땅에는 중공군이 자랑하는 장진호 전투가 있다면요, 우리나라 땅에는 우리가 중공군을 크게 물리친 8호 전투가 있습니다. 이 8호 전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사람들은 흔히 그 용문산 전투는 알아도요, 8호 전투란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럴만한 게, 이 8호 전투는 용문산 전투의 결과물인 8호 선멸전이지, 엄밀히 말하면 개별적인 전투는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유엔군의 뼈아픈 패배, 장진호 전투의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중공군이
정말 남쪽 일sin 싹쓸이 하려고 작정하고 내려온 곳이 지금 양평이죠. 양평의 용문산까지였는데요. 이 생각보다 우리가 방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용문산에서 우리 국군 방어가 굉장히 단단하니까 중국 애들이 여기가 남쪽에 주력군이 다 모여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막 여기로 중국 애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제 여기 용문산에서 주력군만 깨면은 남한을 다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중공군들이 막 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 국군과 미군이 잘 싸워가지고 얘네들을 물리쳐요. 이게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참가한 사단명이나 뭐 미군의 사단 이름 뭐 이런 거는 자세히 몰라요.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나 뭐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전투에서, 용문산 전투에서 우리가 아주 화려하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후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북으로 후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중공군들이 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위쪽은 강이라는 천년의 해자가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북으로 올라가려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화천에, 뭐 지금 이제 8호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화천 저수지라고 불렀어요. 화천 저수지에 화천 발전소가 있는데, 이 화천 발전소를 다리 삼아 넘어가는 길밖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공군들은 후퇴를 하기 위해서 화천 발전소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화천 발전소를 우리 국군이 먼저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천 발전소로 모여들었는데, 화천 발전소를 우리가 딱 막고 있으니까 이제 얘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후퇴를 하고 싶어도 또 뒤에서 그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화천 저수지를 8호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절벽 막 높아요, 지대가. 그래서 그냥 후퇴를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북으로도 못 가고 남으로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미군에서 막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얘들이 폭격 맞아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 화천호를 헤엄쳐서 건너자 라고 물로 막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져 죽었어요. 중국 애들이 다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화천호가 깊어요. 그래가지고 한 24,000명 정도가 여기서 죽었다고 하네요. 이건 뭐 전투라기보다는 그냥 대량 학살이에요, 학살. 그리고 이거는 뭐 정말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좀 선멸전이라고 봐야겠죠. 선멸전. 이때 그 중공군이 너무 많이 빠져 죽어가지고요, 그냥 강 위로 시체가 둥둥둥 떠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해요. 너무너무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중국군 시신을 다 걷어내고도 한참 동안 이 8호의 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물고기를 많이 잡아 먹었는데요, 이게 사람 살점을 먹고 자란 물고기다라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여기서 잡은 물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후에 전쟁 양상은 위로 막 올라가거나 밑으로 쭉 내려오거나 이렇게 크게 밀거나 밀리는 전투 없이요, 좀 지루하다 싶은 공방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그 후 이제 그 영화 고지전의 배경이 되는 화살머리 고지나 백마 고지 전투 같이 작은 땅, 아주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막 아까운 청춘들을 수없이 그냥 소모시킨 그런 전투들이 계속되다가 휴전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 8호 선멸전은요, 전쟁의 분위기를 바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그런 위대한 전투가 확실해요. 그래서 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 8호호를, 원래는 화천 저수지였는데 모랑캐를 크게 무찔렀다, 그래서 8호호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중국에서 자랑하는 장진호 전투가 있다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승리인 8호 선멸전이 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8호를 바라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전쟁은 정말 너무 끔찍하고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적군, 아군을 떠나서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픈 거니까. 그리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죽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거니까요. 이 영상을 빌어서 6.25 때 목숨을 잃으신 중공군, 미군, 우리나라 분들 할 거 없이 모두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선열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공기 좋고요. 경치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냥 관광 삼아 놀러 오셔도 되고요. 기왕이면 파로같이 이런 의미 있는 장소도 찾아보고 가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캠핑할 만한 장소도 꽤 있는 것 같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화천에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예전에는 좀 멀다라는 기분이 좀 들었었지만 요즘에는 길도 잘 나가지고요.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강원도 화천 꼭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혀짧은 라디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